안녕하세요. 평생 공부 정 라파엘라입니다. 오늘은 방문각 기본서 354 재배 기술 들어갑니다. 1절 작부체계. 작부체계란 일정한 토지에서 몇 종류의 작물의 순차적인 재배 또는 조합, 배열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중요성은 지력의 유지와 증강, 병충해 발생의 억제, 잡초 발생 감소, 토지 이용도 제고, 노동의 효율적 배분과 잉여 노동의 활용, 생산성 및 수익성 향상과 안정화입니다. 작부체계의 변천과 발달, 대전법. 인구가 적고 이용할 수 있는 토지가 넓어 조박농업이 주를 이루던 시대에 개간한 토지에서 몇 해 동안 작물을 연속해서 재배하고 그 후 생산력이 떨어지면 다른 토지를 개간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경작법입니다. 조박농업이란 일정 면적의 토지를 이용한 영농활동에서 자연물, 자연력의 의존도를 높이고 자본과 노동력을 적게 투입하는 원시적 형태에 가까운 농업 형태입니다. 가장 원시적 작부 방법이며 화전이 대표적 방법입니다. 주곡식 대전법. 인류가 정착 생활을 하며 초지와 경지를 분리하여 경지의 주곡을 중심으로 재배하는 작부 방식입니다. 휴한농업. 지력감퇴 방지를 위해 농지의 일부를 몇 해에 한 번씩 작물을 심지 않고 휴한하는 작부 방식입니다. 윤작. 몇 가지 작물을 돌려짓는 작부 방식입니다. 페이지 355입니다. 순삼포식 농법. 경지를 3등분하여 3분의 2의 곡물을 재배하고 3분의 1은 휴한하는 것을 순차적으로 교차하는 작부 방식입니다. 계량삼포식 농법. 순삼포식 농법과 같이 3분의 1은 휴한하나 거기에 클로버, 엘펠퍼, 배치 등 독과 작물의 재배로 지력의 증진을 도모하는 작부 방식입니다. 클로버, 엘펠퍼, 배치입니다. 노포크식 윤작법입니다. 영국 노포크 지방의 윤작 체계로 순무, 보리, 클로버, 밀의 4년 사이클의 윤작 방식입니다. 저는 너무 안 외워져서 무, 보, 버, 밀로 외웠습니다. 순서를 무, 보, 버, 밀. 무, 보, 버, 밀 이렇게 외웠으니까 참고하세요. 자유식입니다. 시장 상황, 가격 변동에 따라 작물을 수시로 바꾸는 재배 방식입니다. 답전윤환, 지력의 증진 등의 목적으로 논작물과 밭작물을 몇 해씩 교대로 재배하는 방식입니다. 연작과 기지 현상입니다. 연작, 동일 포장의 동일 작물을 계속해서 재배하는 것을 연작이라고 하고, 연작의 결과 작물의 생육이 뚜렷하게 나빠지는 것을 기지라고 합니다. 수익성과 수요량이 크고 기지 현상이 별로 없는 작물은 연작하는 것이 보통이나 기지 현상이 있더라도 특별히 수익성이 높은 작물의 경우는 대책을 세우고 연작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작물의 종류와 기지입니다. 작물의 기지 정도. 연작의 해가 적은 것. 벼, 맹류, 조, 옥수수, 수수, 사탕수수, 삶, 담배, 고구마, 무, 순무,
당근, 양파, 호박, 연, 미나리, 딸기, 양배추, 꽃양배추, 아스파라거스, 토당귀, 목화 등입니다. 일년 휴작 작물입니다. 파, 쪽파, 생강, 콩, 시금치 등. 2년 휴작 작물입니다. 오이, 감자, 땅콩, 잠두, 마. 3년 휴작 작물입니다. 참외, 쑥갓, 강낭콩, 토란 등. 5년에서 7년 휴작 작물입니다. 수박, 토마토, 가지, 고추, 완두, 사탕무, 우엉, 레드클로버 등. 10년 이상 휴작 작물입니다. 인삼, 아마 등. 과수의 기지 정도. 기지가 문제가 되는 과수. 복숭아, 무화과, 감귤류, 앵두 등. 기지가 나타나는 정도의 과수, 감나무 등. 기지가 문제가 되지 않는 과수, 사과, 포도, 자두, 살구 등. 기지의 원인, 토양 비료분의 소모. 잠깐만요. 오늘의 쇼츠는 작물의 기지 정도 쇼츠 예고하겠습니다. 입니다. 기지의 원인, 토양 비료분의 소모. 연작은 비료 성분의 일방적 수탈이 이루어지기 쉽습니다. 페이지 356 가겠습니다. 토란, 엘페퍼 등은 석회의 흡수가 많아 토양 중 석회 결핍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다비성 작물인 옥수수는 연작으로 유기물과 질소가 결핍됩니다. 다비성 작물이라 함은 생육에 많은 양의 비료를 필요로 하며 어느 한계까지는 비료를 많이 주면 줄수록 수량이 크게 증대되는 작물입니다. 심근성 또는 청근성 작물의 단연 연작은 해당 토층의 양분만 집중적으로 수탈됩니다. 이렇게 흔들리나요? 토양 염류 집적입니다. 최근 시설 재배 등이 증가함에 따라 시설 내 다비 연작으로 작토층에 집적되는 염류의 과잉으로 작물 생육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다비란 표준 시비량보다 많은 양의 비료를 주어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양의 물리성 악화. 화곡류와 같은 청근성 작물을 연작하면 작토의 하층이 굳어지면서 다음 재배 작물의 생육이 억제됩니다. 화곡류, 녹말이 많은 종자를 식용으로 하는 화분과 작물입니다. 천근성, 작물의 뿌리가 지표면에 가까운 토양에 분포하는 성질입니다. 심근성과 대응되는 개념이죠. 심근성 작물의 연작은 작토의 하층까지 물리성이 악화됩니다. 석회 등의 성분 수탈이 집중되면 토양 반응이 악화될 위험도 있습니다. 토양 전염병의 만연. 연작은 특정 미생물의 번성으로 작물별로 특정 병의 발생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아마와 목화 잘록병은 그렇고 가지와 토마토 풋마름병이 토양 전염병이고 사탕무 뿌리 썩은 병 및 갈반병, 강낭콩은 탄저병, 인삼은 뿌리 썩은 병, 수박은 덩굴 쪼김병 등이 토양 전염병의 예입니다. 토양 선충의 번성으로 인한 피해. 연작은 토양 선충의 서식 밀도가 증가하면서 직접 피해를 주기도 하며 2차적으로 병균의 침입이 조장되어 병해가 다발할 수 있습니다. 토양 선충은 선형동물 중 토양에서 자유 생활을 하거나 식물에 기생하는 것들을 총칭합니다. 토양의 중형 동물에 속하며 부생성 선충, 초식성 선충, 기생성 선충 등이 있습니다. 밥뼈, 두류, 감자, 인삼, 사탕무,
무, 제충국, 우엉, 가지, 호박, 감굴류, 복숭아, 무화과 등의 작물에서는 연작에 의한 선충의 피해가 크며 인정되고 있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유독물질의 축적. 작물의 유체 또는 생체에서 나오는 물질이 동종이나 유연종 작물의 생육에 피해를 주는 타감작용의 유발로 기지현상이 발생합니다. 타감작용이 뭘까요? 생물체가 다른 생물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자체적으로 만든 생화학적 물질을 분비하여 주변의 다른 생물체의 발화, 생장, 생존 및 생식 등에 영향을 주는 생물학적 현상입니다. 이러한 타감작용에 시용되는 생화학적 물질을 타감물질이라 하며 이들은 주변 생물체에 이롭거나 해로울 수 있습니다. 유독물질에 의한 기지현상은 유독물질의 분해 또는 유실로 없어집니다. 잡초의 번성. 잡초 번성이 쉬운 작물의 연작은 잡초의 번성을 초래하며 동일 작물의 연작 시 특정 잡초의 번성이 우려됩니다. 기지의 대책입니다. 윤작, 가장 효과적인 대책입니다. 담수. 담수 처리는 밭 상태에서 번성한 선충, 토양 미생물을 감소시키고 유독물질의 용탈로 연작 장애를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용탈이라고 하는 것은 토양 중에 침투한 물에 용해된 가용성 성분이 용액의 상태로 표층에서 하층으로 이동하거나 또는 토양 단면 외부로 제거되는 과정을 말하며 용탈되는 물을 용탈수라고 합니다. 몇 번 나온 것 같네요. 용탈의 의미가. 자, 기지 대책 세 번째. 저항성 품종의 재배 및 저항성 대목을 이용한 접목입니다. 기지 현상에 대한 저항성이 강한 품종을 선택합니다. 저항성 대목을 이용한 접목으로 기지 현상의 경감, 방지할 수 있으며 멜론, 수박, 가지, 포도 등에서는 실용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퇴직 후에 농사를 짓는다면 아마 이런 작목을 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지 대책을 아니까요. 객토 및 환토입니다. 새로운 흙을 이용한 객토는 기지 현상을 경감시킵니다. 시설 재배의 경우 배양토를 바꾸어 기지 현상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합리적 시비입니다. 동일 작물의 연작으로 일방적으로 많이 수탈되는 성분을 비료로 충분히 공급하며 신경을 하고 퇴비를 많이 시비하여 지력을 배양하면 기지 현상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유독물질의 제거. 유독물질의 축적이 기지의 원인인 경우 관계 또는 약제를 이용해 제거하여 기지 현상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페이지 358입니다. 토양 소독. 병충해가 기지 현상의 주요 원인인 경우 살선충제 또는 살균제 등 농약을 이용하여 소독하며 가열 소독, 증기 소독을 하기도 합니다. 윤작, crop rotation, 돌려짓기. 동일 포장에서 동일 작물을 이어짓기 하지 않고 몇 가지 작물을 특별한 순서대로 규칙적으로 반복하여 재배하는 것을 윤작이라고 합니다. 윤작 시 작물의 선택. 지역 사정에 따라 주작물은 다양하게 변화합니다. 지력 유지를 목적으로 콩가 작물 또는 녹비 작물을 포함시킵니다. 녹비 작물이 포함됩니다. 식량작물과 사료작물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토지 이용도를 목적으로 하작물과 동작물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잡초 경감을 목적으로 중경작물, 피복작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양 보호를 목적으로 피복작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용성과 수익성이 높은 작물을 선택합니다. 작물이 재배 순서를 기지 현상을 회피하도록 배치합니다. 토지 이용도를 목적으로는 여름 작물과 겨울 작물이 결합되어 있다는 거. 요거 이용도입니다. 윤작의 효과, 지력의 유지 증강, 질소 함량 증대, 콩가 작물인 콩, 팥, 녹두, 알팔파, 클로버, 헤어리 배치 등은 유기물을 생산하기도 하며 뿌리혹 박테리아로 불리는 질소 고정균이 공중의 질소를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암모니아태 질소로 변화시켜서 식물에 공급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잔비량 증가, 다비작물의 재배는 잔비량이 많아집니다. 토양 구조의 개선, 근체류, 엘페퍼 등 뿌리가 깊게 발달하는 작물의 재배는 토양의 입단 형성을 조장하여 토양 구조를 좋게 합니다. 토양 유기물 증대, 녹비작물의 재배는 토양 유기물을 증대시키고 목초류 또한 잔비량이 많습니다. 녹비작물이 뭡니까? 농경지에서 식물을 일정 기간 자라게 한 후 지상부를 직접 갈아 엎어 녹비로 사용하는 작물입니다. 자운형, 클로버류, 자주개자리, 알팔파 등의 죽과 식물과 호맥, 연맥, 옥수수, 메밀 등의 비두과 식물 등이 있습니다. 구비, 생산량의 증대. 사료작물 재배의 증가는 구비 생산량 증대로 지력 증강에 도움이 됩니다. 구비는 외양간에서 나오는 두엄, 즉 집, 건초 등이 가축의 배설물과 함께 섞여 있는 거름을 말합니다. 구비는 거름이죠. 페이지 359입니다. 토양보호, 윤작에 피복작물을 포함하면 토양 침식의 방지로 토양을 보호합니다. 기지의 회피, 윤작은 기지 현상을 회피하며 화분과 목초의 재배는 토양 선충을 경감시킵니다. 병충해 경감, 연작 시 특히 많이 발생하는 병충해는 윤작으로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토양 전염 병형균의 경우 병충해 경감 효과가 있습니다. 큽니다. 연작으로 선충 피해를 받기 쉬운 콩과 및 채소류 등은 윤작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잡초의 경감, 중경작물, 피복작물의 재배는 잡초의 번성을 억제합니다. 수량의 증대, 윤작은 기지의 회피, 지력 증강, 병충해와 잡초의 경감 등으로 수량이 증대됩니다. 토지 이용도 향상, 하작물과 동작물, 여름작물과 겨울작물이라고 했거든요. 결합 또는 곡실 작물과 청해 작물의 결합은 토지 이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하작물은 여름철에 생육하는 1년생 농작물, 봄에 파종하여 여름에 생육하고 가을에 수확합니다. 작부, 체계상 여름에 재배하는 작물입니다. 동작물은 가을에 파종하여 노지에서 겨울을 나는 작물입니다. 마늘, 양파, 보리, 밀 따위가 있습니다. 청해작물은 곡식의 줄기나 잎을 사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재배하고 곡식이 익기 전에 베어서 풋빼기, 생초를 그대로 또는 건초나 사일리지 형태로 이용하는 작물입니다. 노역 분배의 합리화, 여러 작물들을 고르게 재배하면 계절적 노력의 집중화를 경감하고 시기적으로 노력의 분배를 합리화가 가능합니다. 농업 경영의 안정성 증대, 여러 작물의 재배는 자연재해나 시장 변동에 따른 피해의 분산 또는 경감으로 농업 경영의 안정성이 증대됩니다. 답전윤환,
뜻과 방법. 포장을 담수한 논 상태와 배수한 밭 상태로 몇 해씩 돌려가며 재배하는 방식을 답전윤환이라 합니다. 답전윤환은 벼를 재배하지 않는 기간만 맹류나 감자를 재배하는 답리작 또는 답전작과는 다르며 최소 논 기간과 밭 기간을 각각 2, 3년으로 하는 것이 알맞습니다. 페이지 360입니다. 답리작, 일정한 논에 재배한 다음 이어서 다른 겨울 작물을 재배하여 논의 토지 이용률을 높이는 논이모작 작부 양식입니다. 답전작, 논에 벼를 심기 전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것입니다. 답전윤환이 윤작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 포장을 논 상태와 밭 상태로 사용하는 답전윤환은 윤작의 효과를 크게 합니다. 토양의 물리적 성질. 산화 상태의 토양은 입단의 형성, 통기성, 투수성, 가수성이 양호해지며 환원 상태 토양에서는 입단의 분산, 통기성, 투수성이 적어지며 가수성이 커집니다. 토양의 화학적 성질. 산화 상태의 토양에서는 유기물의 소모가 크고 양분 유실이 적고 pH가 저하되며 환원 상태가 되면 유기물 소모가 적고 양분의 집적이 많아지며 토양의 철과 알루미늄 등에 부착된 인산을 유효화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토양의 생물적 성질. 환원 상태가 되는 담수 조건에서는 토양의 병충해, 선충과 잡초의 발생이 감소합니다. 답전윤환의 효과. 지력 증진. 밭 상태 동안은 논 상태에 비하여 토양 입단화와 건토 효과가 나타나며 미량 요소의 용탈이 적어지고 환원성 유해 물질의 생성이 억제되고 콩과 목초와 채소는 토양을 비옥하게 하여 지력이 증진됩니다. 기지의 회피. 답전윤환은 토송을 달라지게 하며 병원균과 선충을 경감시키고 작물의 종류도 달라져 기지 현상이 회피됩니다. 잡초의 감소. 담수와 배수 상태가 서로 교체되면서 잡초의 발생은 적어집니다. 벼 수량의 증가. 밭 상태로 클로버 등을 2, 3년 재배 후 벼를 재배하면 수량이 첫 해에 상당히 증가하며 질소 사용량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벼 수량은 밭 기간을 2, 3년 이상으로 하되 해도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농 기간의 중수 효과도 2, 3년 이상 지속되지 않습니다. 노력의 절감. 잡초의 발생량이 줄고 병충해 발생이 억제되면서 노력이 절감됩니다. 답전윤환의 한계. 수익성이 있어 벼를 능가하는 작물의 성립이 문제됩니다. 이모작 체계에 비하여 답전윤환의 이점이 발견되어야 합니다. 혼파입니다. 혼파의 의의. 두 종류 이상 작물의 종자를 함께 섞어서 파종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사료작물의 재배 시 화분과 종자와 콩과 종자를 섞어 파종하여 목야지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널리 이용됩니다. 예로 클로버 티머시, 배치 이탈리안 그라스, 레드클로버, 클로버의 혼파를 들 수 있습니다. 장점. 가축의 영양상의 이점. 탄수화물이 주성분인 화분과 목초와 단백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콩과 목초가 섞이면 영양분이 균형된 사료의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공간의 효율적 이용. 상번초와 하번초의 혼파 또는 심근성과 청근성 작물의 혼파는
광과 수분 및 영양분을 입체적으로 더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비료 성분의 효율적 이용. 화분가와 콩가, 심근성과 청근성은 흡수하는 성분의 질과 양 및 토양의 흡수 층리의 차이가 있어 토양의 비료 성분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질소 비료의 절약. 콩가 작물의 공중 질소 고정으로 고정된 질소를 화분가도 이용하므로 질소 비료가 절약됩니다. 잡초의 경감. 오처드 그래스와 같은 직립형 목초지에는 잡초 발생이 쉬운데 클로버가 혼파되어 공간을 메우면 잡초도 발생이 줄어듭니다. 생산 안정성 증대. 여러 종류의 목초를 함께 재배하면 불량 환경이나 각종 병해충에 대한 안정성이 증대됩니다. 목초 생산의 평준화. 여러 종류의 목초가 함께 생육하면 생육 형태가 각각 다르므로 혼파 목적지의 산초량은 시기적으로 표준화됩니다. 건초 및 사일리지 제조상 이점. 수분 함량이 많은 콩가 목초는 건초 제조가 불편한데 화분가 목초가 섞이면 건초 제조가 용이해집니다. 단점입니다. 혼파의 단점. 페이지 362입니다. 작물의 종류가 제한적이고 파종 작업이 힘듭니다. 목초별로 생장이 달라 시비, 병충해 방제, 수확 등의 작업이 불편합니다. 체종이 곤란합니다. 수확기가 불일치하면 수확이 제한을 받습니다. 간작입니다. 사이짓기. 인터크로핑. 같은 농경지에서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생육 시기가 다른 작물을 일정 기간 같은 포장에서 생육시키는 것으로 수확 시기가 서로 다른 것이 보통입니다. 이미 생육하고 있는 것을 주작물 또는 상작이라고 하고 나중에 재배하는 작물을 간작물 또는 하작이라고 합니다. 주 목적은 주작물에 큰 피해 없이 간작물을 재배, 생산하는 데 있습니다. 주작물은 키가 작아야 통풍광이 좋고 빨리 성숙한 품종은 빨리 수확하여 간작물을 빨리 독립시킬 수 있어 좋습니다. 간작의 구분, 조간작. 2가지 이상의 작물을 동시에 재배하되 작물별로 뿌림고를 일정하게 배치하여 재배하는 경우입니다. 혼작. 2가지 이상의 작물을 동시에 재배하되 작물별로 별도의 뿌림골이나 일항의 배치가 없이 재배하는 경우입니다. 교호작. 한 가지 작물을 몇 일항씩 띠 또는 두둑을 만들어 다른 작물과 번갈아 재배하는 경우입니다. 릴레이식 간작. 첫 번째 작물의 성숙기의 일부와 두 번째 작물의 생육 초기 일부 기간이 겹쳐 릴레이식으로 이어지는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의작, 둘레짓기입니다. 포장의 주위에 포장 내 작물과는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것입니다. 논두렁에 콩을 심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주의작, 둘레짓기. 장점은 단작보다 토지 이용률이 높습니다. 노력의 분배 조절이 용이합니다. 주작물과 간작물이 적절한 조합으로 비료의 경제적 이용이 가능하고 녹비에 의한 지적 상승을 꾀할 수 있습니다. 주작물은 간작물에 대하여 불리한 기상 조건과 병충해에 대하여 보호 역할을 합니다. 간작물이 조직되어야 하는 경우 이것을 가능하게 하여 수량이 증대됩니다. 단점. 간작물로 인하여 작업이 복잡해집니다. complicated. 기계화가 곤란합니다. 후작의 생육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양 수분 부족으로 발화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후작물로 인하여 토양 비료 부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25일 수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아침 6시 14분인데 오늘 며칠 남았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며칠 남았나요? 시험이 45일 남았네요. 아이쿠, 큰일 났네요. 열심히 합시다. 화이팅!